안녕하세요. 여자회사들 진한나입니다. 요요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2kg 빼기를 제안드렸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1300kcal 정도를 섭취하고 300kcal 정도를 추가로 소모할 수 있는 운동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00kcal 식단을 함께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단순하게 칼로리만 맞추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영양학적으로도 균형 잡히고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포함된 식단을 한번 제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안드리는 식단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권장 섭취량보다는 좀 적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는 주요 3대 영양소로 우리의 에너지원 그리고 몸을 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 탄수화물은 얼마나 먹어야 될까? 탄수화물은 뇌의 활동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중에도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시려면 하루에 최소한 130g의 탄수화물은 드셔야 되는데요. 밥 한 공기 210g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탄수화물로 환산하면 70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밥 2공기를 먹으면 일단 최소량의 탄수화물은 충족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밥 한 공기를 먹고 나갔으면 점심, 저녁에 반 공기씩 먹거나 아니면 아침, 점심에 밥 한 공기씩 먹고 저녁에서는 탄수화물을 제외하는 식단을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밥보다는 빵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식빵 3장이 밥 한 공기랑 비슷한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아침과 저녁에 간단히 빵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식빵 2조각, 점심에 밥 한 공기, 저녁에 빵 1조각 이렇게 드셔서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낸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130g을 하루에 섭취하면 520칼로리에 해당이 됩니다. 1300kcal에서 이제 520칼로리를 탄수화물로 섭취를 했어요. 나머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또 우리가 근육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놓칠 수 없겠죠.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무게의 1.2배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60kg의 여성이라고 하면 72g 정도의 단백질을 매일 드셔야 하는 거죠. 72g을 3끼에 나눠서 먹는다. 그러면 한 끼에 24g의 단백질을 드시면 되는데 보통 이런 닭가슴살 한 팩에 단백질 24g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닭가슴살을 한 끼에 드시면 필요한 단백질 양은 섭취가 되시는 거고 이걸로 하루에 3번 드셔도 되는데 나는 닭가슴살만 하루에 3번 먹는 거 너무 질린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삶은 달걀 하나에 보통 7에서 8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달걀을 3알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또는 저처럼 동물성 단백질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부 한 모를 드시면 24g의 단백질이 섭취가 돼요. 그래서 한 모가 좀 많다 하면은 반으로 나눠서 점심 저녁에 드셔도 되겠고 양을 좀 적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두부를 얼리면 응축이 되고 수분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금 적은 부피로도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먹는 게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얼려서 드셔도 되겠고 오히려 반대로 또 너무 적게 먹으면 포만감이 없어서 허기가 또 지고 그로 인해서 식단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포만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두부 한 모를 그대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식단하실 때 그냥 닭가슴살만 3번 이렇게 드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 급원을 가지고 골고루 드시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리는 식단에서도 그렇고 미량 원소는 따로 계산을 하지 않는데요. 식품마다 가지고 있는 무기질이나 미량 원소들이 조금씩 구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식품으로만 식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영양소군에서 여러 가지 급원을 가지고 구성을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단백질을 되도록 섭취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몸무게의 1.2배의 단백질을 챙겨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는데요. 보통 시중에서 파는 단백질 한 스쿱을 물에 타 먹으면 그것도 한 20g에서 25g 사이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니까 식사로 섭취하는 단백질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런 단백질 음료수나 단백질 바를 섭취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72g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단백질로 잘 챙겨 먹으면 단백질 72g으로 288kcal를 섭취하게 됩니다.
이제 섭취할 수 있는 칼로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인 지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한 채소와 과일을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의 일반적인 식단을 조사를 해보면 사실 채소 섭취는 거의 김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소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채소와 과일은 적어도 하루에 5단위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 한 단위가 그러면 얼마냐 궁금하실 텐데요. 한 단위는 신선한 채소나 얼린 채소, 통조림 채소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80g 정도인데요. 80g의 채소는 이 정도 분량입니다. 엄청 많죠? 80g, 이게 한 끼에 먹어야 되는 양이에요. 만약에 나는 근데 채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없다, 나는 토끼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양배추 같이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채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한 줌에 들어오는 이 정도 사이즈를 드시면 80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끼에 드시기에 적정한 양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채소의 양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5단위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5단위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평소에 하는 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아침에 사과와 바나나를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반 개 정도, 이렇게 손에 들어오는 정도 사이즈를 드시면 80g이 되고요. 그리고 바나나는 이 친구는 좀 크기는 한데 이렇게 손에 들어오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바나나는 한 번에 다 드셔도 되고, 만약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바나나라면 반 개 정도가 한 끼에 드시기에 적정한 양입니다. 그러면 벌써 아침에 사과와 바나나를 간단히 먹었다라고 하면 2단위를 먹은 거잖아요. 그 나머지 3단위는 점심은 사실 나가서 먹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지 않는 이상은 그 채소를 많이 먹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저녁에 샐러드 한 접시, 그리고 또 전 방울토마토를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방울토마토도 이 정도 먹으면 80g 정도 되고요. 오이는 반 개 정도를 샐러드에 넣어서 먹으면 뭐 이대로 먹어도 되고 잘라서 샐러드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이 정도 먹으면 벌써 3단위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총 5단위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단위를 먹어도 칼로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선한 과일을 좀 챙겨서 먹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건조된 과일을 드셔도 됩니다. 건조된 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g 정도를 한 단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손에 들어온 한 줌 정도를 드시면 적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크랜베리나 블루베리 건조된 거를 시리얼에 넣어서 먹을 때도 있는데요. 얘네들은 주의할 점이 좀 당분이 많기 때문에 식사 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간식으로 드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식사와 함께 드실 수 있을 때 섭취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은 제가 제시드린 대로 이 5단위를 다 합쳐서 드셔도 215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중에 섭취하는 양이 부족해서 만족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채소나 과일류를 적극적으로 식단에 포함을 시켜서 먹는 양을 좀 늘리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식단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지방인데요. 지방은 전체에 섭취해야 되는 칼로리의 한 20% 정도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을 섭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견과류 섭취를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견과류도 이렇게 한 줌 손에 들어오는 정도 드시면 적정한데요. 이 견과류는 양은 적지만 보기보다 어마무시한 칼로리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한 줌 드시면 252칼로리. 이 채소 5가지 종류 다 합친 것보다 더 높죠. 하지만 지방은 피부에도 중요하고 또 적은 양 대비 많은 칼로리를 내서 우리가 탄수화물 섭취를 해야 되는 양을 좀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꼭 드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밥 2공기, 그다음에 단백질 3가지 종류, 그리고 채소와 과일 5단위, 그리고 한 줌의 견과류 이렇게 드시면 하루에 1300kcal를 드시면서 영양적으로도 균형 잡힌 식단을 드시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은 다 저울로 또 측정을 해왔기 때문에 딱 맞게 양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집에서 나는 저울도 없고 이거 재는 것도 귀찮고 매번 어떻게 양을 맞춰서 먹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유용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이 손바닥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손의 크기는 대체로 몸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각자 개개인에게 맞는 양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먹을 드시고 이 주먹 사이즈 정도를 드신다고 생각하면 적당해요. 그래서 밥을 뭉쳐서 한 끼에 이 정도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당하고, 단백질의 경우에는 이 손바닥 크기 정도의 사이즈를 먹으면
먹으면 한 끼에 적정한 양을 먹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채소나 과일의 경우에는 손을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양을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양배추 80g도 이렇게 딱 먹죠. 그리고 사과도 이렇게 딱 들어오는 이 정도 사이즈가 한 번에 먹기에 적당한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잎채소 같은 경우에는 두 손바닥을 붙여서 여기 꽉 차는 정도로 드시면 한 끼에 적당한 양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나 유제품 정도는 작은 한 줌 정도를 먹으면 적당한 양의 지방을 섭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손바닥에 이렇게 직접 올려놓지 않아도 이 손바닥의 사이즈를 이렇게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아, 내가 적정한 양을 먹고 있구나, 아니면 좀 부족하구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면서 꼭 필요한 영양소는 빼놓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1300kcal 식단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다이어트를 목표로 할 때 자기가 얼마나 먹고 얼마나 소비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칼로리 계산도 완전히 정확한 개념은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대사량을 계산하는 공식도 완전히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운동을 할 때 소모되는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kcal, 10kcal 차이 나는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꾸준히 지속하시고 매일매일 30분가량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